올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고장극, 구중자. 재미있게 보고 계시나요? 아픈 할머니는 두소의 침을 맞게 되고 활기를 되찾게 되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두소의 약혼 소식을 듣고 반대를 하지만 언제까지 피하지 못하며 아빠를 따라 경성의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두소. 곧 다가올 할머니의 생신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밖에서 들려오는 송목의 피리 소리.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송목을 찾는 두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건네게 되는데 송목은 두소에게 자신이 본 사람들 중 가장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며 몰래 도와준 이유를 말해주죠. 이 정도면 고백 같은데요? 고백이라고 해줘요. 활에 맞아 망가졌던 두소의 귀걸이를 건네주는 송목. 두소는 자신이 방금 심은 구중자에 야생이라 잘 자라 지지대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송목은 지지대를 세워주면 더 잘 자란다고 말해주죠. 이건 내가 너의 지지대가 되어줄게 고백 같은데요. 한편 영국공에서 감시를 당하고 있던 두소의 스승 천선생은 송목의 엄마가 위중한데 집안 하인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결국 두소에게 알리는 천선생. 두소는 전생에서 송목이 아빠와 동생을 죽였던 일을 상기하고 이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데요. 현생에서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동생 2명이 생각보다 너무 착하게 나와 당황스럽네요. 언니인 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생. 한편 지금 요동에서는 경황, 기영, 송목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온 적들 때문에 나가는 경황과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경성으로 향하는 송목. 송목이 경성에 온다는 소식에 마지막 작전에 들어가는 두소. 장관리인을 시켜 성문 앞을 막으려 했지만 송목을 막기란 쉽지가 않았죠. 송목은 집에 도착해보니 이미 돌아가신 엄마. 그런데 아빠는 송목에게 부인의 하녀와 사통하고 엄마를 죽게 했다고 말하는데요. 송목은 아빠가 죽으라면 죽을 거고 안 보고 싶다고 하면 멀리서 안 오겠다고 하면서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감금당한 송목 앞에 보이는 엄마의 장. 그리고 쓰러진 송목. 천선생과 송목의 쌍둥이 부하가 희생을 하며 송목을 빼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 송목 앞에 나타난 두소. 이 와중에 자신을 도와준 두소가 백부에게 난처할까 걱정하는 송목입니다. 다시 본가로 돌아간다며 지금은 죽어도 칼을 들어야 할 때라며 말해주는데 이때 백발이 생기기 시작한 송목. 처음 미래에서 두소와 만났을 때 송목은 백발이었는데요. 아마도 상처로 인한 중독 증상인가 싶네요. 송목은 본인이 두소와 함께 연극을 본 것 같다며 말을 하고 그녀의 귀 뒤를 확인하는데요. 하지만 빨간 점이 없었죠. 이미 화장으로 밑에 점을 가린 두소.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걸까요? 자신이 살아있다면 그녀를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나는 송목입니다. 본가로 간 송목. 아빠는 송목을 호적에서 빼기 위해 친척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부하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송목. 송목의 아빠가 정말 송목에게 왜 이러는지 목적을 알고 싶은데요. 정말 외삼촌에 대한 질투인 건가 싶기도 하네요. 한편 조정에서는 혼란한 요동의 군대를 일으키자고 하는 승상편. 재정이 없다는 두소의 백부. 황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편으로 나눠졌는데요. 황제는 이런 상황이 올수록 전국공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죠.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송목과 그 옆을 지키는 고옥. 부하들의 제사까지 지내게 되는데요. 송목의 부하 두쟁이 이번 일로 인해 죽게 되었는데 미래에서는 사실 두쟁은 살아있었죠. 한편 아빠가 없는 틈에 두소를 부른 백부와 계모. 몇일 전 외간남자와 사통을 했다며 벌을 내리는데 두소의 외간남자 소문을 오선에게 알리고 오선에게 벌을 한다며 관아에 고발을 해버렸는데요. 이 당시 사통죄는 사형을 받았었죠. 감옥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시작합니다. 백부에게 오선을 위해 애원하는 두소. 오선을 위해 다니다 우연히 마주하게 된 두소와 송목. 조정에서 전쟁에 관한 의견 때문에 승상과 대적하는 두소의 백부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감옥에 있는 오선을 찾아 함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두소. 하지만 알면서도 만일 아니라면 두소가 어찌 될지 모르니 어떠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오선이죠. 두소는 자신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오선은 두소를 만나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데요. 오선도 찡하죠. 오승상은 승상에 물러난다며 황제에게 대면을 요청하게 되고 아슬아슬하게 황명을 가져오게 된 송목. 오선을 먼 지방으로 공부의 관리로 지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선은 경성을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는 것에 기뻐하는 오선이라 다행이네요. 송목이 일부러 가져온 오선의 옥중 유서를 본 두소. 이번 여파로 요동으로 변방을 지키러 가게 된 두소의 백부입니다. 한편 청년들은 사냥 대회가 열리게 되고 여자들은 요리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두소의 동생 2명이
1등을 노리고 있었지만 결국 1위는 두소의 차지였죠. 그리고 등장한 새로운 인물 장공주. 요리 중에도 방해 공작을 받게 된 두소입니다. 두 명은 요리 대회에서 탈락하고 우연히 토끼도 잡지 못하는 위정유를 보게 되고 한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그냥 두 사람은 원래부터 만나야 하는 운명인가 보네요. 사냥 대회에서 곰보다는 뱀을 잡아온 송묵. 황제는 그런 그를 보며 전국공을 떠올리는데요. 참 두 사람이 많이 닮아 있었죠. 송묵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황제. 그리고 황제는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장공주는 두소를 데리고 회의에 참여하게 되고 자금을 해결하고자 서역에서 들어온 감자를 심어 마련하자는 두소. 참 드라마스럽죠? 회의 중 황제는 송묵과 두소의 혼인을 주선하지만 두소와 위정유가 약혼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에 송묵은 그녀를 도와주겠다는 맘에도 없는 말을 하고 때마침 두 명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두소. 두 명을 찾으러 간 두소와 송묵은 두 명과 위정유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날라든 화살. 갈색 옷을 입은 두소에게 착각하고 쏜 거라는데 우연이라 하기엔 참 기가 막히죠? 송묵이 구해줍니다. 배고파 어지럽다는 두소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송묵. 황제가 자신에게 입혀준 옷까지 입혀주는데요. 서서히 가까워지는 듯한 두 사람. 두소는 그런 송묵에게 자신을 멀리하라고 돌아서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멀어질 송묵이 아니죠. 경국 공연에서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위정유가 혼인을 하기 싫다는 것을 알게 된 걸까요?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한 송묵. 혼인이 진행될수록 급박해지는 건 위정유인데요. 자신이 반한 두 명을 찾아가 마음을 확인하고 그녀만 사랑하겠다며 다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어른들은 두소와 위정유의 혼인을 점치고 있는데요. 결국 계모의 뜻대로 두소와 위정유의 혼인이 좋다는 결론까지 받게 되는데 위정유의 누나는 두소가 임신을 못해 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두소의 계모는 두 명이 위정유에게 러브레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고 경성에 돌아온 기영은 두소를 찾아와 퇴혼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죠. 이미 계획이 있다는 두소는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기어코 도와주겠다는 기영. 그냥 있어 제발. 기영은 위정유를 꼬셔 술을 먹이고 방에 넣어버리는데요. 일어나 보니 두 명이 와 있고 문은 잠겨 있는 상태. 들키면 큰일 난다며 죽겠다는 두 명. 송묵은 기영이 두 명과 위정유에게 한 짓을 알게 되고 기영에게 화를 내는데요. 위정유와 두 명의 소문이 나면 두소의 명성에 해가 된다는 송묵. 두소 바라기 어쩌면 좋니. 두소 역시 기영이 개입한 사실을 알게 되며 화를 내는데 두소는 홀레날 꽃가마를 타고 가다 강물에 빠져 홀레를 망칠 생각이었는데요. 이때 장관리사가 와 계모가 두 명을 위해 홀레복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두소. 새엄마는 친딸 두 명을 위해 신부 바꿔치기를 할 예정이었던 것이죠. 두 명을 절에 데려가자 두 명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 결국 의지를 꺾을 수가 없던 새엄마. 그렇게 홀레날이 되고 두 명은 약이 들어있는 죽을 언니 두소에게 전하는데 기영은 계모가 신부에게 가옥 팔찌를 주는 것을 보곤 신부가 두소가 아님을 눈치채버립니다. 그리고 급하게 등장한 송묵. 송묵 역시도 신랑 위정유 뒤에 숨는 신부를 보며 그녀가 두소가 아님을 눈치채죠. 이럴 거면 그냥 결혼시키지 뭐하러. 혼자만 몰랐던 위정유는 혼방에 만취하여 들어오는데 신부가 두 명임을 알게 되고 기뻐하죠. 사실 홀레날 아침 동생 두 명은 두소에게 진실을 말하며 언니를 때려 기절시키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채 홀레에 등장한 것. 두소는 그렇게 여러 계획을 세워 홀레를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진짜 두 명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두소의 홀레를 마친 두소의 아빠와 백부는 집에 있는 두소를 보고 놀라게 되는데요. 사실 계모왕영설은 두 명과 바꿔치기 한 것을 알고 있지만 대노한 백부 뒤로 난 몰라라 하는 계모. 두소의 아빠 역시 두소의 편을 들어주며 이제 두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는데요. 진작 그럴 것이지. 두소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 선언하며 이제부터 들어오는 선자리는 아빠가 모두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술이 다 깨버리는 딸 두소의 부탁이네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혼인하자고 들이대는 송묵. 집에서 비난당하고 혼인으로 겁박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과 혼인하자고 말하는데요. 마치 구해주는 척하면서 진심을 말하는 신종 고백 방법인가요? 이때 두소는 엄마가 좋아하던 옥란 나무를 보여주고 엄마가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말해주게 됩니다. 자신은 그로 인해 더 결혼이 하기 싫어졌죠.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송묵에게 꿈 이야기도 전하는데 송묵 역시도 꿈을 꿨다며 그녀 귀 밑에 있는 점을 찾는데요. 하지만 이미 사라진 붉은 점. 두소는 자신의 붉은 점이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무언가 운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두소.
송목의 부하도 원래는 살아있었는데 죽게 되었죠. 그리고 송목은 황제에게 받아온 패를 주는데 두소가 이번 혼례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하면 그 후 그녀 마음대로 혼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결정을 주겠다고 말하는 송목입니다. 다음날 두가에 사죄하러 온 두명과 위정유, 언니인 두소에게도 사죄하는데요. 두소는 이렇게 보니 미래의 바람을 피우던 두 사람이 어쩌면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한편 계모왕영설은 위정유 누나에게 장부를 보여주며 두 명의 혼인을 무마하는 중인데요. 고리대금 장부로 지금까지 돈을 벌었던 왕영설. 그 이자를 매달 위정유 누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처음 두소를 위정유와 혼인을 추진할 때 계모는 두소의 재산으로 누나를 꼬셨었죠. 이를 알게 된 두소는 아빠에게 알리고 아빠는 결국 지방곳간 열쇠를 두소에게 맡기게 됩니다. 고리대금으로 두가를 살렸다며 절대 자신의 아빠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새엄마. 한편 다음 날로부터 사방에서 두소에게 혼처를 넣는데 약속대로 막아주는 아빠. 혼란한 틈을 타 할머니 집으로 피신을 오게 된 두소인데요. 전에 심어놓은 구중자를 보며 송목을 회상하는 두소. 할머니는 두소에게 송목에 대해 의중을 묻게 되는데요. 송목이 가져다 준 패는 정말 두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말이죠. 두소의 혼인 문제로 경성은 난리가 나고 두소 아빠는 출근까지 미루고 있죠. 두소 아빠가 집으로 가던 중 말이 놀라 마차가 급발진을 하게 되는데 그를 구해준 송목. 이렇게 예비장인과 마주하게 된 것인가요? 송목은 두소 아빠를 구해주고 원인인 위조 폭죽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기습 방문하게 된 기영. 두소는 점을 봐달라는데 기영은 별도 변하듯이 변수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다고 말해주죠. 송목이 청혼을 하고 두소가 승낙을 하면 빨간 천을, 거절하면 하얀 천을 걸어달라고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놀다 하얀 연이 걸리자 놀라서 떼야 한다는 두소. 갑자기 터진 폭죽들 그리고 주변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데 이에 송목이 걱정된 두소는 뛰어오고 결국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두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그러나 두소는 백보와 아빠 특히 영국공에 난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는 송목. 송목은 공주를 찾아가 말 타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이 모습을 본 영국공은 아들이 공주와 혼인을 하면 안 된다며 매파를 찾아 경성에서 가장 포악한 낭자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진짜 이 정도면 아들인 송목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 거겠죠. 송목은 두소 아빠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알아서 척척 잘 해결 중인 송목. 둘의 계획대로 결국 진행되는 혼인입니다. 할머니는 혼인 선물을 주면서 두소 엄마가 남긴 옥팔찌는 원래 한 쌍이라는 말을 해주는데요. 두소 아빠는 죽은 부인의 한을 풀기 위해 그걸 묻어놨었죠. 옥팔찌를 찾는 두소를 찾아온 기영. 그리고 이를 지켜본 송목. 기영은 두소가 혼인하고 힘이 들다면 자신이 주는 천리말을 타고 요동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이거 송목에 대한 도전인가요? 혼인 당일. 길시가 지나도록 송목이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 손을 달라는 송목. 눈을 감고 엄마의 유품인 옥팔찌를 건네줍니다. 뜨거운 화로에서 건져온 발찌. 상처를 입은 송목을 치료해주고 혼례식을 시작하는데 송목의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는 계모. 두소의 나쁜 점을 써 영국공에게 보내는데요. 악질인 여자를 만나 아들 송목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고 썼죠. 그런데 어차피 영국공은 아들이 악질의 여자를 만나길 바라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혼례가 시작되고 태자와 장공주가 어지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태자가 등장한 게 살짝 수상하죠? 태자의 진짜 목적은 송목의 혼례를 보러 온 것이 아닌 죽기 전 정국공이 남긴 편지를 찾아러 왔던 것. 두소는 송목에게 줄 것이 있다며 옷을 풀기 시작하는데 오산의 미래에서 가져온 소세록의 관계도를 그려놓고 곧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는 두소. 아주 현명한 부인을 만났구려. 현재 황제의 아들 2명이 있고 경왕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송목인데요. 두소는 송목이 금이부에 있어 휘말릴까 걱정된다고 말을 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은 첫날 밤이라는 사실. 물론 눈치 없이 분위기 깨는 두소의 배꼽시계. 비록 두 사람 모두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둘은 행복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죠. 드디어 혼례까지 했으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뭐 바로 행복해질 수는 물론 없겠죠. 그나저나 첫날 밤 키스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두 사람일까요? 행복한 일들로 가득 차길 바라며 드친자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